안녕하십니까, 이민재 강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데이터베이스 실전 모의고사 1회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 데이터베이스 교재 2-40페이지 실전 모의고사 1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DB 구축 문제네요. 자, 보죠. 지역 문화의 유산정보 관리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국가문화정보 테이블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국가문화정보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다음 이 상태에서 여기 보죠. 지역코드 유산명, 유산무선명 이렇게 세 개를 기본키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죠. 물론 기본키 설정하는 거는 테이블 디자인에 보시면 기본키 누르시면 기본키 설정이 되는데 요거 누르고 이제 다시 유산명을 기본키로 설정하려고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지역코드가 해제가 되고 얘가 유산명의 기본키로 설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 개를 이렇게 전부 다 기본키 설정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같이 선택하고 누르셔야 돼요. 자, 볼게요. 요렇게 드래그해서 얘네들 전부 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기본키 누르시면은 요렇게 세 가지가 기본키로 설정이 됩니다. 자, 2개 이상의 필드를 선택해서 기본키로 잡는 거, 이거 뭐라고 했죠? 슈퍼키라고 했죠. 슈퍼키. 한 개가 아닌 2개 이상의 필드를 잡아서 기본키로 잡는 거, 이걸 슈퍼키라고 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사진 필드를 추가하고 이미지가 저장될 수 있도록 알맞은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시오. 사진 필드 추가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기 끝에다 놓거나 사진이라고 필드 이름만 주시면 되죠. 사진이라고 주시면 되는데, 이미지가 저장될 수 있는 건 뭐냐면 데이터 형식 중에서 여기 보시면 OL이 개체라고 있어요.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다 됐고, 이제 저장 누르시고 닫기. 그 다음에 여행상품 정보 테이블 사용하라 하니까 그거 들어가 볼게요. 여행상품 정보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자, 1번부터 보죠. 3번 금액 필드는 17,000에서 10만 사이니까는 어떻게 주시면 되냐면 금액 필드 선택하시고 거기 그냥 문제에 딱 나와 있죠. 유효상검사 규칙이라고요. 그럼 유효상검사 규칙에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좀 볼게요. 비트윈 이렇게 해서 17000 and 10000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주셔도 되지만은 크거나 같다 17000 and 작거나 같다 1000000 이렇게 주셔도 돼요. 둘 다 맞는 겁니다. 뭐가 있든 상관없어요. 됐죠? 근데 요새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는데 가끔 가다가 유효성 검사 규칙 해가지고 유효성 검사 그 텍스트라고 대놓고 나오거나 또는 그러니까 여기 텍스트라고 있죠. 그렇죠? 또는 올바르지 않은 값을 입력했을 때 나올 값을 이렇게 그러니까 메시지를 얘기할 때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볼게요. 자, 금액 필드는 17,000에서 10만 사이 숫자입니다. 이렇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만약에 유효성 검사 텍스트를 이렇게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잠시 저장을 하고 보기 누르죠. 그럼 금액 필드에다가 5하고 엔터 치시게 되면은 이렇게 메시지가 텍스트가 이렇게 메시지로 나옵니다. 요게 유효성 검사 텍스트예요.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건 지울게요. 자, 그럼 이제 4번 볼게요. 4번 인원 필드는 세 자리 숫자나 공백이 입력 가능하고 덧셈과 뺄셈 기호가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죠. 자, 입력 마스크 얘기 좀 잠깐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입력 마스크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요거 하는 게 이거죠. 숫자나 공백은 가능하고 덧셈 뺄셈 불가능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이해되실까요? 숫자나 공백이 가능하다는 건 결국 뭐냐면 숫자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는 소리죠. 공백이니까.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숫자 선택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해되시나요? 그쵸? 그 덧셈 뺄셈 불가는
사실 여기는 뭐 기호 불가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요거 잠깐 좀 추가로 좀 여기다 추가할게요. 우리 숫자 선택이면서 동시에 덧셈 뺄셈이에요. 덧셈과 뺄셈. 이게 가능한 애가 뭐냐면요. 그 입력 마스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샵이 숫자 선택이면서 덧셈하고 뺄셈이 둘 다 가능한 애입니다. 됐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우리 뒤쪽에 나오는데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가 우리 국제번호는 뭐 플러스 082 이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082. 요때는 숫자도 입력이 가능해야 되고 덧셈 뺄셈도 입력이 가능해야 되겠죠. 요럴 때 쓰는 게 샵입니다. 입력 마스크. 되셨나요?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5번 보시면은 시작 날짜, 종료 날짜, 필드의 데이터 형식을 월과 일만 표시되도록 뭐 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데이터 형식 바꿔달라고 하죠. 셀 서식 말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 엑셀에서 배웠던 셀 서식 그대로 활용하셔도 돼요. 자, 시작 날짜 볼게요. 시작 날짜에다가 여기 보신 표시에 02월 02일이 되어있죠. 자, 형식 어떻게 설정하시면 돼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 쓰셔도 돼요. mm월 dd 많은 부분이 엑셀에서 그대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역시 종료 날짜 똑같이 볼게요. 종료 날짜도 월 dd1 이렇게 바꿔주면 엑셀스가 알아서 적절한 형태로 이렇게 잘 바꿔줍니다. 확인 좀 해볼까요? 자, 저장 누르고 보기. 그럼 이렇게 mm월 dd 형태로 시작 날짜, 종료 날짜 잘 나오죠. 됐죠? 자, 저장하시고 닫기. 그 다음 2번 보시면은 국가문화정보 추가 테이블의 레코드를 국가문화정보에 추가하시오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삼각형에 보시면 레코드 추가 시 두 테이블의 어떤 필드 유산 부소명 필드의 정보가 다른 레코드만 추가하시오 되어 있죠. 그리고 쿼리를 작성하는데 그 추가 쿼리의 이름은 정보 추가 쿼리로 설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됐죠? 자, 요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두 테이블이 있는데 여러분 데이터가 이동하는 게 그러니까 추가되는 게 어느 테이블에 있는 내용이 어느 쪽으로 이동되는 거예요? 국가문화정보 추가 있죠. 요 테이블에 있는 내용이 여기로 요렇게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요구사항이 있어요. 두 테이블에 둘 다 어떤 필드가 있는 거예요? 유산부성명 요 필드가 있잖아요. 그쵸? 요 필드를 기준으로 그 테이블을 비교해서 서로 다른 유산 부성 필드가 일치하지 않는 이 말이 일치하지 않는 테이블만 추가하라고 돼 있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쿼리 만들 때 그 쿼리의 대상 제일 처음 갖고 온 대상 있잖아요. 그쵸? 테이블의 대상 그건 어떤 거예요? 추가할 데이터가 있는 이 테이블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추가 쿼리 만드실 때요. 데이터 이동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먼저 그게 문제 파악이 먼저예요. 그러고 나서 이동할 데이터가 있는 그 테이블 있죠. 이걸 먼저 갖고 오고 거기서 데이터를 추려서 국가문화정보에 이렇게 입력한다. 인서트 인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요걸 기반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보 추가 쿼리 만들어 볼게요.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사용할 테이블은 어떤 거라고요? 국가문화정보 추가라고요. 요거를 갖고 오셔서 요렇게 놓고 일단 데이터를 추려 볼게요. 그럼 이 데이터를 전부 다 갖고 오시면 되겠죠. 지역코드, 유산명, 유산부선명, 유산정보. 보기 누르면 데이터가 쭉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국가문화정보 테이블하고 일치하지 않는 거를 검색하려면은 이 유산부선명 요거 가지고 비교해달라고 됐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 조건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뭐 주면 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주면 될까요? 이렇게 주면 되겠죠. 가지고 오세요. 셀렉트 가지고 오세요. 유산부속명을 어디서 갖고 올 건데요? 입력할 데이터가 있는 곳 국가문화정보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곳 있죠. 국가문화정보 여기서 갖고 그러니까 지금 국가문화정보의 테이블을 여기로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넣을 때
여기 있는 유산부속명과 국가문화정보의 기존에 있던 유산부속명을 요 두 필드를 비교해서 서로 다른 거를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서로 다른 거 1차 쓰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not in에서 이렇게 가로 열고 닫았죠. 됐죠? 요게 조건입니다. 얘를 유산부속명의 조건이나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엔터. 보기 좀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종묘가 하나 딱 나올 거예요. 이걸 추가해달라 이 소리죠. 자, 그럼 이렇게 일단 쿼리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추가만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추가 누르면 이게 추가 쿼리가 되는 거거든요. 요 만든 걸 어디다 추가한다고요? 국가문화정보에다가 확인. 그럼 이렇게 추가 테이블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저장 누른 다음에 쿼리 이름이 뭐라고요? 정보 추가 쿼리 확인 되었죠. 자, 그러면은 얘를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 누르시면은 한 행을 추가한다. 좀 전에 종류 보셨죠? 얘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종료가 되겠죠. 여러분 요거 관계 설정 같은 거거든요. 그 두 테이블의 관계를 좀 잘 파악을 하셔서 문제를 풀게끔 나온 건데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몇 번 해보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또 아니에요. 자, 3번. 3번 보시면 여행상품 정보 테이블의 여행사 필드 일단 그게 뭔지 좀 볼게요. 여행상품 정보니까는 여기인데 더블 클릭해서 여행사면은 여기 첫 번째잖아요. 지금 현재는 일반 필드잖아. 특성자 같은. 되겠죠? 근데 그럼 그거를 그 그림에 나온 것처럼 콤보 상자 형태로 바꿔달라는 소리잖아요. 그쵸? 이런 걸 이제 조회 속성을 설정한다 되어 있는데 요거 어떻게 하는 건지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조회 속성은 뭐 나눠드린 자료 여기 몇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첫 번째 위에 보시면은 어떤 대상을 콤보 상자 형태로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면요. 해당 필드에서 조회 속성이 있거든요. 조회 속성 탭에서 컨트롤 표시를 콤보 상자로 바꾸신 다음에 행 원본 유형을 테이블 쿼리로 일단 바꾸시면 돼요. 간목록인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을, 그 행의 대상을 특정 간목록으로 지정하라고 이렇게 나올 때 쓰시는 겁니다. 현재 이 문제에서는 테이블 쿼리로 해서 셀렉트 구문으로 데이터를 갖고 올 거예요. 자, 그럼 진행을 해볼게요. 여행사 필드 선택 위에 조회 속성이죠. 조회 속성. 조회 탭에서 컨트롤 표시를 뭘로 바꿔달라고요? 이렇게 콤보 상자로 바꿔달라고요. 그럼 이렇게 행 원본 유형을 테이블 쿼리로 만드신 다음 행 원본에다가 문제 천천히 읽을게요. 첫 번째 뭐라고 됐냐면 여행사 코드 테이블에 여행사 전화번호 담당자 데이터를 갖고 오라고 됐죠. 그럼 이거 셀렉트 구문을 바로 처리할게요. 셀렉트 갖고 올게요. 셀렉트 가지고 오세요. 어떤 거를 여행사 전화번호 담당자 필드를 갖고 오세요. 어디서 갖고 올 건데요? from 여행사 코드에서 갖고 오세요. 되셨나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결과 볼게요. 물론 제대로 안 나옵니다. 저장 누르고 보기 누르면 콤보 상자는 됐는데 왜 한국밖에 안 나와요? 왜 여행사밖에 안 나와요? 됐죠?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우리 이제 익숙하시죠? 열의 개수. 열의 개수가 여행사 전화번호 담당자니까는 총 3개잖아요. 이렇게 3개로 주셔야 되겠죠. 자, 이러고 나서 다시 확인해 보죠. 보기 누르시면 이제 눌러보시면 이렇게 한국 숫자 이렇게 데이터 나오는데 문제는 주어진 그림이랑 누가 봐도 확연히 틀리죠. 필드의 넓이가, 열의 넓이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됐냐면 열의 너비는 1, 2라고 돼 있죠. 1, 2라고 돼 있고 거기 위에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오름차순 정렬되게 표시되도록 해달라고 돼 있죠. 두 개를 같이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한번 해보죠. 요 쿼리 구문에다가 전화번호에 대해서 오름차순 주시려면 어떻게 주셔야 돼요? 오더바이죠. 기억나십니까? 오더바이. 오더바이. 필드명이 뭐예요? 전화번호 필드에 대해서. 뒤에 ASC는 오름차순인 경우 생략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엔터 칠게요. 자, 그리고 열의 너비죠. 열의 너비를
1, 2이면 1, 2, 이렇게 센티미터 안 적어줘도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목록값 위에는 입력될 수 없도록 목록값만 허용을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목록 너비 몇 cm? 6cm니까는 목록 너비를 자동이 아니라 6cm라고 이렇게 6만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확인해보죠. 저장, 보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주어진 문제하고 똑같이 최옥키부터 김나래 홍서진까지 나오는 거 보이시죠? 되었나요? 자, 잠시만 좀 하나 더 할게요. 사실 요 행 원본 있죠? 행 원본을 요 잠깐 지우고 옆에 작성기 버튼 있잖아요. 작성기 버튼. 요거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여행사 코드 테이블 가지고 와서 여행사 코드 테이블 가지고 와서 여기서 여행사 전화번호 담당자를 갖고 오는데 그 데이터를 전화번호를 오름차순 정렬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업데이트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을 해줘요. 그리고 보기 누르면은 이렇게 잘 됩니다. 당연히 이게 훨씬 편해 보이죠, 그쵸?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여러분 요 셀렉트 구문 같은 경우는 직접 손으로 쓰는 거 연습하세요. 왜냐면 이게 어차피 필기에서도 요 셀렉트 구문 정도는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요 셀렉트 구문을 특히 뭐 나딘 쿼리 같은 경우는 그 셀렉트 그 추가 쿼리 좀 전에 했었죠. 셀렉트 구문 정도는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할 수 있으셔야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요거 옆에 작성기 버튼 이용하시면 편하지만 셀렉트 구문 정도는 저는 가능하시면은 직접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문화유산 정보폼을 다음 지시사항과 화면을 참조해 완성하시오 되어 있죠. 그럼 일단 문화유산 정보폼 좀 볼게요. 문화유산 정보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1번에 레코드 원본의 SQL문을 다음과 같이 완성하시오 되어 있고 내용이 뭐냐면 문화유산 쿼리에 유산 정보 필드가 표시되도록 해달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거 SQL문 완성해달라는 게 뭐냐면은 그 현재 지금 이 폼의 레코드 원본에 그러니까 이 폼 구성은 레코드 있죠. 그 레코드 원본에 유산 정보 필드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걸 이제 SQL문을 통해서 유산 정보 필드를 추가시켜달라 이 소리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자, 보죠. 디자인 보기에서 보시면은 요 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이런 데 선택하시면 안 돼요. 폼 선택기 여기 구석 선택하시고 데이터 보시면 레코드 원본이 요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확대 축소 보셔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직접 SQL만 쓰기는 좀 버겁죠. 그래서 여기를 작성기 버튼 활용할게요. 이런 거는 옆에 레코드 작성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 좀 해보죠. 아래 이 쿼리가 되어 있는데 아래 지역 코드, 지역일, 시도 지역명, 유산명은 있지만은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산 정보 필드는 문화유산 쿼리의 유산 정보 요건데 이 데이터는 여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추가시켜달라고. 이게 다예요. 안 어렵죠, 그쵸? 문제 얘기하고 있는 SQL문 완성해달라는 거는 이렇게 쿼리 작성기 이용해서 만들어달라는 소리입니다. 되셨나요? 저장 누르고 닫을게요. 자, 그러고 나서 보기 누르면 왜 추가됐는데 안 나오죠? 레코드 원본에 있다 하더라도 그 레코드 원본에 어떤 데이터를 요 컨트롤에다가 표현할지는 따로 저장해 줘야 되죠. 그게 뭐예요? 컨트롤 원본이죠. 컨트롤 원본. 즉, 요 컨트롤의 컨트롤 원본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디자인 보기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언바운드, 즉 연결 안 됐다고 나옵니다. 요거를 선택하시고 데이터 보시면 컨트롤 원본에서 어떤 걸로 유산 정보로 이렇게 연결시켜 줘야 되겠죠. 다시 보기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잘 나오는 거 보이시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디자인 보기. 2번. 본문 컨트롤에서 탭 순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본문 선택기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탭 순서. 여기서 문제 제공한 대로 위치만 이동시켜주면 되겠죠. 자, 요 앞에예요. 여기 앞에 보시면 요 앞에 네모난 거, 요거 잡고 이동시키시면 됩니다. 지역일, 지역이, 유산명,
유사한 정보 이렇게 설정하시고 확인. 끝. 자, 확인해 보죠. 보기 누른 다음에 이제 탭 순서가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 이렇게 잘 정렬되고 있는 거 보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3번 보시면은 폼 바닥글에 폼 바닥글 여기죠. TXT 등록 자료수 컨트롤 요 엄마도 된 거 텍상자 선택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TXT 등록 자료수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등록 자료수를 표시 예와 같이 표시하시고 봤더니 거기 봤더니 그림에 등록 자료 59건이라고 되어 있죠. 컨트롤 원본에다 직접 적어주셔도 되고 여기다 직접 적어주셔도 됩니다. 컨트롤 원본에다가 잠깐 확대해서 적어주죠. 어떻게 적어주시면 되십니까? 일단 두 단계로 나눠서 얘기 좀 해볼게요. 카운트 별 여기까지만 적어주면 뭐가 나오냐면은 현재 폼의 레코드를 구성하는 데이터 개수가 다 나와요. 그죠? 확인. 폼 보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59라고 잘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컨트롤 원본에서 M%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등록 자료와 건이라는 걸 붙여만 주면 된다고요. 자, 확인해 볼게요. 디자인 보기에서 여기다가 확대 다시 할게요. 확대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앞에다가는 등록 자료라는 글자를 붙여주면 돼요. 등록 자료 그리고 얘를 연결 연산자로 카운트 59라는 숫자 연결시켜 주시고요. 연결 연산자로 건이라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확인해 볼까요? 보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등록 자료 59건이라고 잘 나오죠. 저장 누르시고 닫기. 자, 그럼 이제 2번 한번 볼게요. 문화유산 검색 폼이라고 됐으니까 문화유산 검색 폼을 더블 클릭 하면서 볼게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문 내용의 종료 단추 있죠. 요거 누르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화면을 참조하여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라고 되어 있죠. 얘 버튼을 클릭하면 시간이 표시되면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닫히고 아니오 버튼을 클릭하면 그냥 폼이 닫히게 해달라 이 소리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요거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왼쪽에 있는 요런 메시지 상자가 나타나고 이 상태에서 얘 버튼 누르게 되면은 그때는 요런 시간을 표시하는 요런 메시지 상자 표현하고 폼이 닫히게 해주고 아니오 버튼 누르게 되면 이런 거 표현하지 말고 그냥 폼이 닫히게 해달라 이 소리잖아요. 되었죠? 자, 그럼 일단 그냥 폼이 닫히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디자인 보기 누르고 여기다가 이벤트에다 만약에 코드 작성기 주시면 되죠. 자, 여기다 누르시고 코드 작성기 누른 다음에 여기에다가 두 커맨드 클로즈 하시면 됩니다. 클로즈 하시면 폼이 닫히는 거예요. 우리 엑셀에서는 이게 언로드미였죠. 자, 확인 좀 해보죠. 저장 누르고 보기 누르시면 그냥 이렇게 폼 닫히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제 여기를 두 커맨드는 됐다 치고 메시지 상자를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 메시지 상자부터 만들어 볼게요. 메시지 상자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MSG 박스죠. 잠깐 띄고 프롬프트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시간을 확인하고 종료하십니다. 시간을 확인하고 종료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어있죠. 물음표까지. 그 다음에 누르시면 그 다음에 버튼이죠. 두 개나 돼요. yes, no. 비주얼 베이직 yes, no 버튼. 비주얼 베이직 yes, no 버튼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누르시면 그 다음 요거 하기는 뭐냐면 타이틀인데 타이틀 위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죠. 그 기본 형태죠. 굳이 안 하셔도 되겠죠.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홈보기에서 종료 버튼 누르고 얘 누르면은 그냥 이렇게 저장되면서 확인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얘는 그냥 누른 다음에 아니오 버튼으로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요. 되셨나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 부분을 이용해서 다르게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 처리하는 방법 좀 볼게요. 어떻게 수정을 하셔야 되냐면 메시지 상자가 yes, no 버튼을 이용해서 어떤 값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메시지 상자를 가로 열고 닫고 해서 함수처럼 만들어 준 다음에 그거를 A로 주셔도 되고 뭐
다르게 주셔도 돼요. 변수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특정 변수에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줘야 되냐면 if 만약에 메시지 상자가 반환한 값이 A 값이 비주얼 베이직 yes 버튼이면은 then 그때는 mdf 먼저 줄게요. 메시지 상자를 뭘 표시해줘야 돼요? 시간 버튼 표현해줘야 되죠. 메시지 상자를 타임이라고만 주면 되죠. 타임만 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확인 버튼과 기본이니까 상관없어요. 이렇게 주시고 do command close에서 이렇게 폼을 종료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else로 주셔도 되는 게 물론 여기다가 else if에서 여기다가 else if 이렇게 하셔서 A가 비주얼 베이직 no라고 이렇게 주셔도 돼요. 이렇게 주셔도 되긴 되는데 자, 굳이 여기서는 이렇게 줄 필요가 없지 않으면 yes 아니면 no니까요. 그래서 else로 줄게요. 그냥 폼 닫아달라는 거잖아요. do command close 이게 다예요. 심플하죠, 간단하죠, 그죠? 됐죠. 확인해보죠. 자, 폼 보기 누른 다음에 종료 버튼, 여기서 아니오 버튼 누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됐죠. 그리고 예 버튼 누르면은 이제 여기서 시간 나오고 확인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됐죠. 근데 제가 여기서 진행을 안 하는 이유는 뒤에 나오겠지만은 우리 어차피 복습 영상이잖아요. 조금만 더 추가할게요. 어떤 얘기를 더 하고 싶은 거냐면은 현재 지금 이 폼은 그냥 이렇게 종료 버튼 눌렀을 때 사용자로부터 저장할지, 그러니까 폼에 변경된 내용을 저장할지를 물어보잖아요. 근데 뒤쪽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그 저장 여부를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장 여부를 무조건 저장하고 종료할지 아니면 사용자로부터 이렇게 물어볼지 그런 걸 선택하는 옵션을 주게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번 보죠. 여기 이벤트 프로시서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볼게요. do command close 폼을 닫는데 한 칸 띄시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 어떤 폼을 종료할지 그런 옵션을 줄 수 있거든요. 액트 폼, 현재 활성화된 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활성화된 폼이고 누르시면 그 다음엔 오브젝트 네임이죠. 개체 이름이니까 어떤 걸까요? 현재 작업 중인 문화유산 검색이죠. 문화유산 검색. 문화유산 검색. 됐죠? 누르면 이제 여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저장 여부를 물어보는 옵션이에요. 현재 지금 사용자로부터 물어보잖아요. 물어보고 그거에 따라서 반응하잖아요. 그게 요거예요. 액트 세이브 프롬부터 요게 뭐냐면 사용자한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의 결과에 따라서 저장 여부를 선택하는 겁니다. 저장을 할지 아니면 저장 안 하고 폼을 종료할지. 그럼 위에 있는 액트 세이브 노는 이거는 저장 안 하고 종료하는 거예요. 반면에 요게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데 액트 세이브 예스 있죠. 액트 세이브 예스 요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자동 저장, 자동으로 저장 후 종료해달라 이 소리예요. 되셨나요? 저는 액트 세이브 예스로 한번 줘볼게요. 여기다가 액트 세이브 예스, 액트 세이브 예스 이렇게 줘볼게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놓고 실행을 해보면은 닫고 저장 아직 안 했습니다. 보기 누르고 종료 버튼 누른 다음에 예 버튼 누를게요. 그럼 이렇게 시간 나오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저장되고 종료되죠. 자, 디자인 보기에서 여기를 좀 더 수정을 해보죠. 여기를 좀 더 수정을 하고 여기다가 우리 좀 전에 else if 써도 된다고 했었죠. else if 한 다음에 A가 비주얼 베이직 노냐고 이렇게 물어볼게요. 노냐고. 그럼 then 이렇게 줄게요. 됐죠? 그럼 이렇게 놓고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이제 no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보기 누른 다음에 종료 버튼, 아니오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물어보죠. 여기는 액트 세이브 예스가 아니잖아요. 반면에 종료 버튼 누르고 예 버튼 누르고 확인 누르면은 자동 저장되는 거죠. 자, 요 차이점 아시겠죠? 그쵸 여러분들? 됐죠.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3번 문화유산 검색 폼의 본문 영역을
화면을 참조해서 뭐 하이품을 추가해달라 이 소리죠. 하이품 추가해달라는 소리인데 문화유산 검색 요거죠. 요거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 아래 지금 그림이 보이면 여기 아래 그렇게 문화유산 정보 요 폼이 여기 하이품 이렇게 넣어달라 이 소리잖아요. 그쵸? 문화유산 정보 검색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좀 전에 봤던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여기 하이품으로 들어가면 되죠. 하이품 넣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디자인북에 사실 이렇게 잡고 당겨도 돼요. 얘를 이렇게 잡고 여기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요거 이용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양식 디자인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하이폼 보고서라고 됐죠. 얘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원하는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나면은 뭘 요구하고 있냐면 어떤 데이터를 갖고 올지 기존 데이터잖아요. 기존 폼에서 어떤 거 문화유산 정보라고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 누른 다음에 여기서 두 폼을 연결시킬까 어떤 걸 연결시킬 거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자, 내가 직접 선택을 해서 여기서 시도 코드와 지역일이니까는 시도 코드와 지역일 요렇게 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리고 다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이름 뭐예요? 문화유산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확인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하이폼의 컨트롤과 문화유산 레이블, 그러니까 요 컨트롤 말하고 레이블은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다가 어떤 거 특수 효과를 그림자로 설정해 달라고 되죠. 확인해 볼게요.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형식에서 특수 효과를 오목이 아니라 뭘로? 그림자로. 역시 레이블로 선택을 하시고 특수 효과를 그림자로 이렇게 해달라는 소리죠. 됐죠? 그리고 얘는 좀 잘 보이게 위치 조정 좀 할게요. 요 레이블만 위치 조정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위에 회색점 잡고 살짝 위로 올릴게요. 그리고 문화유산 이 정도로 늘려주죠. 이 상태에서 확인 좀 해보죠. 폼 보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 데이터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림에 보시면은 시도 코드에다 제주도로 돼 있죠. 제주도로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등록 건수 13개 되셨나요? 어려운 내용 아니죠. 요거 한두 번만 해보시면은 충분히 하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보고서 기능 한번 볼게요. 지금 보고서 이름이 뭐예요? 지역문화 정보죠. 더블 클릭해서 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고 주어진 그림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요거 지금 지역명하고 문화정보 코드가 내용이 틀리죠. 그게 뭐냐면 거기 1번에 보시면은 지역코드하고 문화정보 코드, 그러니까 지역코드 요거랑 지역명 요거랑 문화정보 코드 있잖아요. 요거를 기준으로 오름차는 정렬하라고 됐죠. 정렬하면 여기 서울 종로로 나오고 이쪽 민속자료가 나오겠죠. 그 정렬 문제고 2번은 뭐냐면은 TX 문화정보 코드가 요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옆에 지금 민속자료 옆에 이렇게 별표 쭉 나와 있잖아요. 그거 구현시켜 달라고요. 자, 그것만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요거 정렬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단 디자인 보기에서 아래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지역 코드를 기준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내림차순 정렬돼 있죠. 그리고 문화정보 코드를 기준으로 안 나오네요.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됐죠? 그럼 둘 다 내림차순 돼 있으니까는 바꿔줄게요. 지역 코드를 오름차순으로, 문화정보도 오름차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러고 확인해 볼게요. 그럼 보고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고 확인해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인쇄 미리 보기 눌러보시면은 서울 종로구 민속자료 잘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민속자료 옆에다가 이렇게 별표 쭉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게 뭐냐면 요 현재 민속자료가 문자죠. 민속자료 지역주의 천연기록 문자잖아요. 그 문자 옆에다가 별표 이렇게 표시해 달라는 거거든요. 형식 수성 뭐예요? 셀 서식 달라는 소리죠. 문자에 대한 셀 서식이 뭐예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골뱅이가 문제에 대한 셀 서식이었잖아요. 자, 형식 수성을 한번 줘볼게요. 디자인 보기 누르신 다음에 해당 컨트롤 선택, 이 상태에서 형식에다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줘볼게요. 골뱅이하고 여기다가 미음 누르고 한자 눌러서 이렇게 검은색 별 선택을 하시고 얘를 이제 별 몇 개 주냐가 문제인데
별 개수는요 여유있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컨트롤의 길이에 따라서 알아서 잘려서 잘 나와요. 이렇게 여유있게 줄게요.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눌러보죠. 보기에 인쇄 미리 보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어려운 게 개념 아니죠, 그쵸? 문자에 대한 슬슬 골뱅이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지역코드 그룹을 그룹 바닥글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쇄 미리 보기 눌러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디에도 그룹에 대한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지역코드에서 이렇게 정렬은 되어 있죠, 그쵸? 정렬은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옆에 자세히 버튼 눌러볼게요. 자세히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머리글과 하고 바닥글이 표시 안 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를 바닥글을 이렇게 표시하게끔 설정을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역코드 바닥글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선 그려달라는 소리죠. 실선. 실선이 뭐예요? 보고서 디자인, 여기 디자인해서 요게 선이잖아요.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예쁘게 그려줄게요. 최대한 맞춰서. 그리고 여기서 이름 설정, 라인 바닥글, 두께 가는 선, 너비 18.3cm. 어디서 설정하시는 거예요? 오른쪽에 가보시면은 속성 시트에서 설정하는 거죠. 이름부터 주죠. 기타에서 이름을 어떤 걸로 줘야 됩니까? 라인 바닥글. 라인 바닥글. 그리고 두께 가는 선은 뭐예요? 형식에 보시면은 두께 있죠. 두께 가는 선. 그 다음에 너비 18.3cm는 어딥니까? 위에 있죠. 18cm인데 요거를 18.3cm로 맞춰달라는 소리죠. 되셨나요? 여기까지 해놓고서 인쇄 미리 보기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왜 안 보이죠? 왜냐면 아래 보시면 지역코드 바닥글 이게 너무 넓어서 그래요. 그럼 이걸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좀 줄여볼게요. 딱 맞게 줄여볼게요. 그리고 다시 인쇄 미리 보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선 보이죠? 되셨나요? 어려운 영 아니죠, 그쵸? 그 다음에 4번. 페이지 바닥글의 txt 날짜에는 시스템의 오늘 날짜를 화면을 참조해 나타내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날짜가 나타나게끔 거기부터 포맷 함수 좀 이따 진행을 할게요. 디자인 보기에서 여기 보시면 페이지 바닥글 컨트롤 상자가 두 개죠. 텍스트 상자가. 클릭하시면 txt 날짜 오른쪽에 있는 건 뭐예요? txt 페이지예요. txt 페이지는 그 교재 보시면 5번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4번 문제 풀고 있으니까는 이렇게 txt 날짜라는 컨트롤 이름 확인하시고 여기다가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스템 오늘 날짜만 표현하는 거 뭐예요? 데이터 함수죠. 는 데이터하고 가로 열고 닫고 엔터. 자, 결과 확인해 볼게요. 인쇄 미리 보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오늘 날짜 잘 나옵니다. 3월 2일 되었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요 2024년 3월 2일이라는 데이터를 거의 표시 얘처럼 포맷 함수를 써서 사용해야 되는데 포맷 함수 좀 살펴보죠. 포맷 함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포맷 함수 뭐냐면은 포맷 하시고 값을 주세요. 값이 뭐예요? 데이트죠, 데이트. 데이트죠. 날짜니까. 그 형식을 여기다 셀 서식 달라는 소리인데 이 형태잖아요. 이 형태니까 여러분 셀 서식 어떻게 주셔야 됩니까? 23이 뭐예요? 요거에 연도죠. 연도니까 여기다가 y 2개 줄게요. 그 다음에 요거 월을 이렇게 영어 단축으로 펴는 게 뭐예요? m3개죠. m3개. 그 다음에 14가 뭐예요? 일자죠. t 2개.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일을 저렇게 영어 단축으로 표현한 게 뭡니까? d 3개죠. 기억나십니까? 요거 셀 서식은 잘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바로 적용시켜보죠. 복사한 다음에 요거랑 그대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바꿔주고 엔터. 그리고 결과 좀 확인해보죠. 보기에 인쇄 미리 보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되셨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오른쪽에 페이지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txt 페이지 컨트롤 선택하신 다음에 현재 페이지를 그 표시 예처럼 표현해달라고 했죠. 표시 예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9의 일찍으로 돼 있죠. 요거 어떻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9가 전체 페이지잖아요. 전체 페이지 표현하는 방법 뭡니까? 페이지 S. 페이지에다 S, 페이지 S 이렇게 주시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는 문자니까는 연결 연산을 이어줄게요. 의.
됐죠? 우리 한 칸 띄었잖아요. 그러니까 공배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역시 연결 연산자로 현재 페이지 1을 표현해줘야 되잖아요. 현재 페이지 뭡니까? 그냥 페이지. 페이지 S하고 페이지 요거 두 개는 페이지 S하고 페이지는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됐죠? 이렇게 놓고 뒤에다가 연결 연산자로 쪽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됐죠? 요거 적용시켜 볼게요. 그대로 이렇게 줄게요. 엔터.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9의 1쪽이라고 잘 나오죠. 자, 그럼 이제 2번 아래에 있는 2번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부터 좀 볼게요. 문화유산 검색폼이니까 문화유산 검색폼 여기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볼게요. 그럼 여기서 여행사조의 CMB 조회가 뭔지 좀 볼게요. 디자인 보기 누른 다음에 선택하시면 요게 CMB 조회잖아요. 그쵸? 요게 CMB 조회입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은 여행사 정보폼 더블 클릭하면 요런 거예요. 요 폼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소리인데 아래 조건을 봤더니 CM 두 커맨드 이용해서 프로세스를 구현해달라고 됐고 여행사 정보 테이블의 시도 지역 코드 그리고 현재 문화유산 검색폼에 시도 코드 주에 가로 열고 시도 코드라고 돼 있죠. 그게 뭐냐면은 여기 클릭하시고 콤보 상자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오셔서 보시면 이렇게 얘 이름이 시도 코드예요. 이름이 되었나요? 여기 CMB 시도 코드가 아닙니다. 즉 여기랑 비교하겠다는 소리죠. 이걸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셔야 되겠죠. 필드는 컨트롤 어차피 지금 조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컨트롤 이름이 뭐라고요? 시도 코드라고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다행히 여행사 정보 탭의 시도 지역 코드니까는 여기다가 이렇게 시도 지역 코드로 쓰셔도 시도 지역 코드를 이렇게 쓰셔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요게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고 조금 더 진행 한번 해볼게요. 좀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 문제 푸시다가 이렇게 폼 보기 누르셔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여기 나오는 건 뭐예요? 시도 코드에 나오는 거는 서울시, 뭐 부산시, 서울시, 부산시 이렇게 시도의 이름이에요. 근데 여행사 정보 테이블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 시도 지역 코드는 이렇게 072로 이렇게 됐다고요. 시도 지역 코드는 뭐예요? 숫자라고요. 072로 이렇게 숫자라고요.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쵸?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확인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셔야지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 해결할 수 있어요. 현재 시도 지역 코드 요 컨트롤 좀 자세히 좀 볼게요. 디자인 보기 누르신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얘를 선택하시고 데이터를 봤더니 행 원본이 시도 지역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왼쪽에 오셔서 보시면 시도 지역이라는 이런 게 있죠. 요 테이블. 요걸 더블 클릭했더니 요렇게 두 개가 나오네요. 자, 시도 지역 두 개 나온 거 잠깐 볼게요. 자, 방금 보셨다시피 시도 지역 코드 컨트롤에 컨트롤 원본은 시도 지역이고 얘는 이렇게 시도 코드와 시도 지역명 두 개의 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시도 코드의 컨트롤 원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시도 코드에 바운드 열이 몇 개 돼 있어요? 한 개로 돼 있죠. 1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옆에 형식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열의 개수가 두 개로 돼 있고요. 열너비가 0하고 2cm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바운드 열 1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시도 지역 컨트롤 부분의 시도 코드와 시도 지역명에서 첫 번째 열인 이 시도 코드 071호 이걸 저장하겠다는 소린 거고 열의 개수는 두 개니까 당연히 두 개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열의 너비 첫 번째를 0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열인 시도 코드는 표현하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시도 지역명만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저장은 시도 코드가 저장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시도 지역 코드랑 얘를 비교해줘야 된다는 소리죠. 되었나요? 데이터의 저장은 시도 코드, 지역 코드겠죠. 시도 지역 코드, 지역 코드가 저장이 되는 거고, 표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역명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드는 컨트롤은 시도 지역 코드가 시도 코드랑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는 거 맞죠? 여행사 정보 테이블의 시도 지역 코드가 현재품 문화유산 정보품의 시도 컨트롤과 비교하셔서 조건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를 프로시저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MB 조회 선택하시고 이벤트에다가 원클릭 이벤트 코드 작성기 확인. 두 커맨드 이용하니까 두 커맨드 진행할게요. 두 커맨드 오픈폼 그 다음에 폼의 이름이 뭐예요? 여행사 정보죠. 여행사 정보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액트 폼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액트 노멀이죠. 폼이니까요. 됐죠? 그리고 필터는 만든 적 없잖아요. 넘어가 주시고 웨어 컨디션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방금 보셨다시피 시도 지역 코드가 뭐랑 같아야 돼요? 시도 코드 컨트롤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확인하셔야 되겠죠. 시도 지역 코드가 문자인지 숫자인지 날짜인지 확인해 볼게요. 여행사 정보 테이블 들어가셔서 시도 지역 코드가 왼쪽 장일로 되어 있죠. 형태는 숫자지만 얘 문자일 가능성이 농후하잖아요. 확인해 볼까요? 디자인 보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문자입니다. 짧은 텍스트. 그러니까는 여기 프로시저 작성을 하실 때 시도 코드에다가 문자라는 의미 작은 따옴표를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컨트롤 제한 나머지를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고 연결 연산자로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확인해 볼게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폼보기에서 여기다가 서울시만 놓고 여행사조에 누르시면 이렇게 서울시에 대한 여행사 정보가 나오겠죠. 자, 다소 어려운 문제였는데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해 보실 만한 가치는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처리 기능 구형 쿼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화면을 참조해서 시도 지역 코드 쿼리를 작성하라. 쿼리 작성이니까 만들기에 쿼리 지원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지역 테이블과 시도 지역 테이블이니까는 테이블에서 지역 테이블하고 시도 지역,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자, 시도 지역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림 보고 일단 필드부터 배치시키시면 되는데 일단 지역 코드니까 지역 코드 갖고 올게요. 지역 코드 이렇게 갖고 오신 다음에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지역 코드가 잘 나옵니다. 얘는 뭐예요? 지역 테이블의 지역 코드 테이블이죠. 지역 코드 필드죠. 근데 그 아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역 코드의 왼쪽 두 문자가 시도 코드 뭐예요? 시도 지역의 시도 코드 이거랑 비교해서 일치하는 것만 갖고 와달라는 소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지역 테이블의 지역 코드 이렇게 4글자예요. 근데 시도 지역의 시도 코드 이렇게 2글자입니다. 그러면은 지역 코드의 왼쪽 2글자 요거 말하는 거죠. 요게 시도 지역 테이블에 이거랑 비교해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레프트 함수로 이렇게 2개 뽑아낸 다음에 그게 시도 지역 테이블의 시도 코드하고 같은지 이렇게 비교해야 되겠죠. 자, 진행해 볼게요.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레프트 한 다음에 확대할게요. 확대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죠. 레프트 한 다음에 지역 코드죠. 지역 코드에서 왼쪽에서 2개 뽑아낼게요. 되었나요?
그리고 확인 누를게요. 확인 누르시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렇게 왼쪽에 두 개만 잘 뽑아냅니다. 그럼 이거를 조건에다가 뭘 주시면 되세요? 여기 시도 코드 있잖아요. 시도 코드라고 주시면 돼요. 시도 코드라고 이렇게 주시면은 이렇게 시도 코드라고 이렇게 요게 있어야 돼요. 요게 있어야지 필드명이라고 제대로 인식을 합니다.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두 개가 일치하는 것만 잘 나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게 데이터가 제대로 나는지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뭘로 확인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결과셀을 보시면은 결과 그림을 보시면은 레코드엑스 몇 개로 나와 있어요? 244개로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뽑아낸 이 레코드도 역시 아래 보시면 이렇게 244개로 나오죠. 레코드 개수가 맞으면은 데이터는 제대로 뽑아낸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지역명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지역명은요 지역 코드가 00으로 끝나면 지역 코드가 00으로 끝나면 지역 2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지역 2와 시도 지역명을 같이 표현하라고 됐어. 화면 첨부했던 지역 코드가 00인 서울은 서울만 표현해주고 그 외에 종로, 중, 용산 얘네들은 옆에 서울시까지 같이 표현해주고 있죠.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if 함수 활용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 수식 저랑 같이 천천히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활용하셔서 비교 대상이 뭐예요? 지역 코드죠. 자, right에서 지역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두 개 뽑아내면 끝에 두 개잖아요. 이게 뭐랑 같으면은 00하고 같으면 되셨나요? 그때는 지역 2만 표현하셨으니까는 각골 필드 이름이 뭐예요? 지역 2. 나머지는 지역 2와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시도 지역명을 표현해 주는데 가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는 가로 주시고 다시 시도 지역명을 이렇게 필드를 갖고 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마찬가지로 닫는 가로까지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역 2와 시도 지역명이 가로를 활용해서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닫기 if 함수 닫아줘야 되겠죠. if 함수. 자, 요거를 그대로 수식에다 입력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디자인 보기에서 여기다 필드명에다 이렇게 엔터를 치고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잘 나옵니다. 되셨나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긴 필요 없잖아요. 얘는 필요 없고 여기서 보시면 익스피리언스 2가 아니라 지역명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안 나오게 하는 거야. 여기다 표시해서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럼 보기 누르면 얘만 잘 나옵니다. 됐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앞에다가 이 수식 앞에다가 이렇게 지역명이라고 이렇게 콜론으로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면 얘는 필드명이 되죠. 자, 그럼 여기 앞에다가 저도 같이 지역명으로 바꿀게요. 자, 보기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잘 나오죠. 되셨나요? 그런데 내용이 틀리잖아요. 지금 내용이 레코드 개수는 244개인데 순서가 틀리죠. 근데 여기 어디에도 정렬에 대한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렬 기준을 잡아달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시도 지역코드 봤더니 000103 작은 콩으로 정렬되고 있죠. 디자인 보기에서 지역코드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정렬해달라 이 소리예요. 자, 보기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늘 결과 그림하고 여러분들이 만든 쿼리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저희가 저장을 할게요. 저장 누르신 다음에 쿼리를 뭐예요? 시도 지역 코드 되셨나요? 그럼 계속해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들어가셔서 사용하라는 건 뭐예요? 문화유산 정보고 지역코드 테이블이에요. 문화유산 정보랑 지역코드 테이블 가지고 오셔가지고 주어진 그림 보고 필드부터 배치할게요. 지역명, 그 다음에 유산명, 그 다음에 유산 부속명, 그 다음에 유산 정보. 자, 그리고 보기 눌러볼게요.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문제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유산부 선명 입력된, 즉 유산부 선명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이거 말하는 거죠. 요것만 조회해달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어있는 건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오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거기 두 번째 삼각형에 보시면 is not null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is not null, null 값이 아니라고, 즉 비어있는 게 아니라고요. 유산무선명에 빈값이 없어야 됩니다. 조건 줘볼게요. 유산무선명 여기에다가 조건에다가 그 데이터가 is not null,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조건 처리를 해주시면 비어있는 건 안 나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잘 나오죠. 레코드 개수 7개 맞고 위치 볼까요? 긍정전, 부용전, 전공 제대로 나오고 있죠. 그쵸? 결과는 똑같잖아요. 그럼 제대로 문제 푸신 겁니다. 저장, 쿼리 이름은 유산무선명.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3번 문제 풀어보죠. 역시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사용하라는 테이블은 뭐예요? 지역 문화 정보와 지역 코드 테이블이에요. 지역 문화 정보와 지역 코드 테이블 가지고 오셔서 필드부터 배치할게요. 지역명 문화 정보 코드, 지역명 문화 정보 코드, 그 다음에 문화 정보 테이블. 보기 누르면은 현재 데이터는 제대로 들어오는 거 보이죠? 참, 이 상태에서 문화 정보 코드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서 문화 정보 코드 이거잖아요. 여기다가 매개 변수 주면 뭐냐면 여기에다가 조건에다가 이렇게 중괄호 해서 여기다가 질문만 주면 되는 거 맞죠? 근데 질문이 뭐예요? 매개 변수의 머리글은 민속자료, 지역축제, 천연기념물, 특산물 중 하나를 선택하시오라고 명확히 주어지고 있죠. 요거잖아요, 요거.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할게요. 복사하신 다음에 방금 보셨던 여기에다가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그대로 가져고 갈게요. 엔터. 되었죠? 자, 이렇게 놓고 나면 이제 얘가 매개 변수가 되는데 보기 눌러보시면은 요렇게 물어보고 여기다가 민속자료 이렇게 민속자료 하고 확인 눌러보시면은 주어진 그림하고 똑같은 결과 나오죠. 매개 변수 쿼리 쉽죠? 그쵸? 이렇게 답니다. 자, 저장 누를게요. 저장 눌러서 쿼리 이름은 지역 정보 검색 확인. 자, 그럼 이제 4번 풀어볼게요. 4번 문제 보시면은 지역문화정보 테이블을 이용하여 지역코드를 매개 변수를 입력받고라고 여기까지 보시면은 조금 전에 방금 푸셨던 매개 변수하고 똑같아 보이는데 좀 더 읽어볼게요. 해당 지역의 문화정보 코드 문화정보를 조여 새 테이블 작성과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는 소리잖아요. 이게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출제 유형인데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림에 보이는 대로 매개 변수 쿼리 만드신 다음에 그걸 마지막에 테이블 생성으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진행해 볼게요. 만들기, 쿼리 디자인. 일단 매개 변수 쿼리부터 만들어 볼게요. 사용하라는 건 지역 문화 정보 테이블, 그리고 그림 보고 필드 배치하죠. 지역 코드, 문화 정보 코드, 문화 정보. 보기 누르면 데이터는 제대로 들어와요. 여기서 지역 코드를 매개 변수로 받아달라. 그러니까 지역 코드에다가 조건에다가 그림 보고 그대로 적어줄게요. 여기다가 지역 코드를 입력하세요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중괄호 이용하셔가지고 엔터 치고 결과 확인해 보죠. 보기 누르면 이렇게 지역 코드 입력하라고 됐고 주어진 대로 01, 03 이렇게 되고 엔터 치시면은 주어진 그림하고 똑같이 지역 축제, 천연기념물, 민속자료 잘 나오죠. 되셨나요? 그럼 이제 이거를 여기 보시면 테이블만 되겠죠. 이것만 눌러서 테이블의 이름을 거기 문제 주어진 대로 지역 정보 설정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얘는 실행시켜야겠죠. 자, 일단 테이블 만들기 눌러볼게요. 테이블 만들기 누르면 테이블 이름을 알려달라고 됐거든. 여기다가 지역 정보라고 그냥 그대로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확인 누르면 요거는 이제 실행 쿼리가 되고 실행 누르시면은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자, 바로 쿼리부터 저장할게요. 쿼리 이름 뭐예요? 지역별 문화 정보 쿼리죠. 저장. 됐죠? 그리고 얘를 지역별 문화 정보 쿼리 이렇게 실행 쿼리가 생성이 됐고 실행을 누르시면은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보실 때 테이블 만들기 쿼리가 나오면은 주어진 그림과 조건을 똑같이 줘야 돼요. 01, 03 다른 거 주시면 안 됩니다.
확인 누르면 이렇게 6개 행을 붙여넣겠습니다. 메시지가 뜨고, 얘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지역 정보 탭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방금 보셨던 거하고 똑같은 형태의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5번 볼게요. 5번 보시면은 크루스타커리죠. 크루스타커리는 주어진 그림 보시고 행, 열, 값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앞에서 문제 풀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이렇게 무슨 별, 무슨 별이면 요 두 개가 행과 열이라고요. 그럼 주어진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쪽에 있는 게 뭐예요? 민속자료죠. 민속자료가 뭘까요? 당연히 문화정보 코드겠죠. 여기 보시면은 확인해 볼게요. 지금 거기 지역 문화정보 테이블하고 지역 테이블인데 지역 문화정보 이렇게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문화정보 코드가 이렇게 민속자료로 되어 있죠. 이게 지금 행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문화정보 코드 요게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고 얘가 행이죠. 행. 그리고 지역별 군산, 마산, 용산 얘가 위쪽으로 요렇게 배치가 돼 있죠. 요게 뭐예요? 열이겠죠. 그리고 지역 코드의 개수는 뭐예요? 여기 안에 있는 값들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값으로 주시면 되겠죠. 크로스텍 거리에서. 자, 진행 한번 해볼게요. 다 닫으시고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사용하라는 거는 지역 문화 정보하고 지역 테이블, 지역 문화 정보하고 지역 테이블. 자, 크로스텝 바로 만들어보죠. 크로스텝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방금 보셨다시피 문화 정보 코드 갖고 와서 크로스텝에서 행으로, 그리고 지역인데 지역 코드가 지역인데, 자, 지역 탭을 확인 좀 해볼게요. 그럼 여기 뭐예요? 지역이 이거죠, 그쵸? 지역 2를 가지고 와서 열로, 그 다음에 개수인데 지역 코드 개수니까는 지역 코드를 가지고 와서 묶는 방법을 개수로 주시고 얘를 값으로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놓고 결과 좀 확인 좀 해볼게요. 보기 누르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레코드에서 5개로 나오고 군산 김에 잘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문화정보수라고 해서 여기 전체 데이터 합계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값을 똑같이 옆에만 만들어준 다음에 지역코드 잡을게요. 지역문화정보에 지역코드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지역코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얘를 개수를 여기까지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값 대신 이걸 뭘로 바꿔주시면 됩니까? 얘를 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행으로만. 자, 여기까지 놓고 한번 진행을 해보죠.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지역코드 17, 24, 38 데이터 잘 맞죠? 네, 여기 위에 보시면 문화정보수가 지역코드로 나오잖아요. 이거는 필드명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어떻게 바꿀까요? 여기 앞에다가 콜론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 앞에다가 문화정보수하고 콜론, 이렇게 콜론을 구분하시게 되면 이 앞쪽 부분이 필드명이 되는 거잖아요. 자, 결과 확인해보죠. 보기 누르면 똑같이 잘 나오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됐죠? 그리고 민속자료, 민속장단. 자, 저장 누르고 쿼리 이름 저장해 줄게요. 문화정보수 되죠. 문화정보수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끝.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실전 모의고사 1회 문제 다 풀어봤네요. 자, 고생하셨습니다.